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고통 속에 성장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하는 경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곳은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해야 합니다. 힘겨운 싸움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쟁이 클수록 그 끝에서 얻는 평온은 더욱 커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생각해 볼까요?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일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놓입니다. 주저앉아 과거에 나약했던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딛고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뛰기 싫을 때 우리는 뛰러 나갑니다. 수영하기 싫을 때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침대 정리가 귀찮을 때 우리는 침대를 정리합니다. 집 청소가 막막할 때 우리는 집을 청소합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우리는 책상에 앉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일부러 행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리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끔찍할 겁니다. 전혀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끔찍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끔찍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동기부여도 추진력도 열정도 없이 홀로 남겨진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제 인생의 첫 20여 년은 그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런 열정도, 의욕도,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불굴의 의지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삶의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나옵니다. 제 모든 영감의 원천은 바로 그 끔찍한 고통입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과 양말, 반바지를 챙겨 입지만 오늘은 그저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수년간 해온 저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해온 모든 훈련과 도전을 기록한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노트를 펼쳐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서 달렸던 수많은 거리들, 28km,
25km, 27km, 일주일에 180km를 달리고 그 다음 주엔 200km를 달렸던 기록들, 팔굽혀펴기,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그 모든 끔찍한 훈련의 기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통해 나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앞에는 어떤 경주도 목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감정보다 강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최악의 날들, 당신은 정말로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이 하려는 그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일을 해내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범한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인생 최악의 날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음속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문을 열면 당신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눈은 서서히 그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더 큰 고통과 시련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이고 싶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포기하기 훨씬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포기한다는 사실을. 그러니 당신은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더 위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그만둘 때 당신의 뇌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확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 이건 끔찍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부서졌어. 하지만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떠나지 않을 모양이군. 그렇다면 우리가 확장해야겠다. 우리가 성장해야 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작 며칠 일찍 일어난 것만으로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울한 마음 상태로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삶의 치열한 현장을 외면하는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영감을 얻고 싶다면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영감이 솟아납니다. 지난주보다 10%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50km를 달렸다면 이번 주에는 55km를 달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10%의 발전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욱 약해집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황금 같은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버는 것일까? 내 가족일까?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매일 아침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나약한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걷고 싶은가? 제 무릎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저는 달려야 합니다. 핑계를 댈 수 없는 한 저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의 식단은 아침, 달리기, 점심, 달리기, 저녁, 달리기, 그리고 간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에 기댈 때 저는 희망 따위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관이 달리기를 멈춰주길 바랐고, 물이 차갑지 않기를 바랐고, 날씨가 좋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교관들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도란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말하며 집착하는 수준 말입니다. 나의 새로운 기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의 20%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나머지 80%의 잠재력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0%의 영역에는 고통, 실패, 자기의심, 그리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끝에 비로소 거대한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만 한다는 원시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삶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고통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해.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노력이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준은 아침에 일어나 고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저의 사고방식이 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것을요.
과거에 저는 오직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단락 하나를 외우지 못할 때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그것을 통째로 베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미식축구 선수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맹렬한 투지를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그는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요.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니 투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승선이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투지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제 개에게 하루 종일 먹이를 줘도 그 녀석은 결코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식축구 리그에 진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VP가 되어야 합니다. 5km 경주에서 우승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km 경주에서 우승해야 합니다. 의사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20kg을 감량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몸으로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십시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열정이 솟아나는 이유는 제가 매일 인간이 되기 위해 겪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달리기는 끔찍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는 추한 모습. 그것은 매일 그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뚱뚱해, 몸매가 엉망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문제 자체가 되지 말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든 떠나든 하십시오.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미안하지만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안의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제 안에 다른 존재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저에게 불을 지핍니다. 주위를 둘러봐. 널 도와줄 팀 같은 건 없었어. 그건 오직 너 혼자였어.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건 바로 너였어.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며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위해 제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등을 두드려주길 원하고 함께할 훈련 파트너를 원하고 책임감을 물어줄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끔찍한 훈련을 통과한 많은 이들이 다시는 그 고통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졸업했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지혜는 바로 그 고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기 싫은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끔찍하지만 그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끔찍함이 바로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혹독해야 했고 스스로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내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35kg의 뚱뚱하고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놈이야. 저는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즐기지 않지만 여전히 하는 일들,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은 오직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평범해지고 싶습니까? 자신의 안에 잠재된 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며 세상을 떠도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26년 동안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기에 당신은 끔찍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으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삶에 맞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마도 일어날 일, 그리고 미지의 일들까지 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과거에 가졌던 피해자 의식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계에 계속해서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기계에 매일 새로운 도전을 가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가? 당신은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도달했어야 할 위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제 앞에 제 잠재력이 기록된 도표를 펼쳐 보이며 말씀하실 겁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그 도표를 보았을 때 모든 칸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적 따위는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만이고 어떤 이에게는 불안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날,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에서 돌조각 하나를 더 떼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올바른 음식을 먹고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나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조각해 나갑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당신이 직접 깎아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자신의 DNA를 바꾸는 유일한 것은 규율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100번의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 단계는 당신 자신을 마주하고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 마주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더 이상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괜찮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135kg의 거구일 때 열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를 때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저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직 나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꿈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가장 원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의 악마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항상 알고 있을 겁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걸어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바로 그 고통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